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좀 많이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백설공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백설공주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었죠. 디즈니가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디즈니가 보여주고 있는 라이브 액션, 디즈니 실사화 영화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들도 있었죠. 저는 항상 라이브 액션에 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라이브 액션에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작품들이 있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괜찮았다 싶은 작품들은 미녀와 야수라든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이제 알라딘이라든지 라이온킹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크루엘라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모두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물론 이제 뮬란 같은 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디즈니가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좋은 작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났죠. 디즈니 PC 논란인데 그 PC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역시 인어공주였어요. 인어공주와 할리베일리,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고 저도 의견을 얘기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할리베일리와 인어공주 논란의 연장선상에 바로 지금의 백설공주와 레이첼 지글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리베일리와 인어공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반감이 있었잖아요. 인어공주가 흑인이다라는 부분에서, 아니 애초에 인어공주는 원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원전을 바꿔가면서까지 흑인으로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누군가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왜 흑인이어야 했느냐, 왜 그런 표현을 해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이 궁색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별 문제 없지 않아? 백설공주의 피부색이 약간 히스패닉 계열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왜 괜찮은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잖아 라든지, 아니면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어떤 피부색의 변화를 주는 것,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왜 원전이 있는 작품의 캐릭터를 변경하려고 하는가, 그 변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묻고 싶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가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블랙워싱은 있어서는 안 돼, 원본 그대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엔 동의하거든요. PC주의의 어떤 뜻과 의미, PC주의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러한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피부색을 변경하거나 혹은 존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인종들을 표현하려고 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애초에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바꿨을 때 그것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인어공주와 백설공주는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PC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었고 PC주의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보고 글도 써보고, 영화평론가로서 PC주의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게임 방송 같은 데 나가서도 PC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여기서 했던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PC주의의 뜻은 존중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려는 방식이라든지 PC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대단히 교조적이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선민의식이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태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C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옳다라는 생각은 저는 되게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고 PC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어떤 PC를 표방하는 제품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게 나온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반발하는 논리와 반발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화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PC의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PC주의자들, 특히 닐 드럭만 같은 그런 인물들은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나는 옳고 PC를 말하고 있는 지금 나는 굉장히 멋지고 약자의 편이고 나는 위대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에 반대하는 너희들은 아주 못 배워먹은 모자란 것들이야 라는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PC주의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반감을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백설공주의 폭망? 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멸망?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폭삭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백설공주가 망한 건 사실이죠.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망함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백설공주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백설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백설공주의 시작은 꽤 잔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꽤 잔머리를 굴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설공주는 스노우 화이트, 그러니까 원전을 얘기하겠습니다. 원전은 그림동화입니다. 그림동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알던 백설공주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는 이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요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전에서의 일곱난쟁이는 없죠. 일곱난쟁이가 아니라 7명의 인부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조금은 딥하죠. 근데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백설공주 이야기 원전을 봤을 때 백설공주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일단 태어날 때부터 이 피 세 방울을 떨어뜨려서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 소원을 빌었을 때 첫 번째로 흑단 같은 까만 머리를 갖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하얀 피부, 정말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갖게 해달라. 스노우 화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세 번째로는 입술이 마치 피가 있는 것처럼, 피를 묻힌 것처럼 빨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백설공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까만 머리, 하얀 피부, 빨간 입술이에요. 그게 이제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전에서. 그리고 원전의 이야기는 결국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외모,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부분들, 이런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왕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전으로 놓고 보면 지금 백설공주의 레이첼 지글러는 잘못된 캐스팅입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왜냐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백설공주의 하얀 피부, 이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잔머리라고 할까요? 해법?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해법이 나오죠. 그 해법이 뭐냐면, 이 작품에서의 백설공주는 하얀 눈이 내리던 날 태어났기 때문에 백설공주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지 않아도 되는 개연성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백설공주는 백설공주 원전에서 갖고 왔지만 우리 백설공주는 달라. 우리 백설공주는 하얀 눈이 내리는 날 태어났기 때문에 백설공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따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화라는 것은, 그리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다고 말한다 한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제 얘기는 비평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했을 때 나는 의도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노래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한 3옥타브 정도의 고음으로 쭉 지른 다음에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질렀다. 의도를 설명할 수 있죠. 예술가의 의도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나온 것은 돼지 멱다는 소리였다라고 한다면 너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백설공주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얀 눈이 내리던 날 태어났기 때문에 백설공주야, 스토리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우리 표현의 의도야 라고 얘기해도 의도는 알겠으나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걸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의도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눈처럼 하얀 피부가 아닌 레이첼 지글러가 백설공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일단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대충 예상은 될 겁니다. 원작에서의 주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작품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첼 지글러가 나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왕비가 갤가돗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 갤가돗은 정말로 아름다우니까. 물론 레이첼 지글러가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레이첼 지글러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고요. 굉장히 개성있고요. 레이첼 지글러가 저는 그냥 좋은 배우다 이걸 떠나서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요. 그러나 백설공주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를 봅시다. 아름다운 왕국에 정말 좋은 국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사과파이, 사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과파이 같은 거를 이제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뭐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나누고 사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가는 것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메시지 아니냐, 너무 좌파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게 디즈니라고 자본주의의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은 그건 조금 과한 해석, 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과 왕비가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왕비가 병에 걸려 죽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갤가돗이 등장을 하죠. 갤가돗 왕비가 등장하는데 갤가돗 왕비가 처음 등장할 때의 장면을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예뻐서요. 진짜 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납득이 돼버려요. 이게 가끔씩 영화를 보다 보면 배우가 그냥 납득시켜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갤가돗이 그렇습니다. 갤가돗이 납득을 시켜요. 왕이 저 정도라면은 갤가돗한테 마음을 주는 게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이제 떠납니다. 이웃나라와의 협상을 위해서 떠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냥 죽었다고 할게요.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와 레이첼 지글러가 있죠. 레이첼 지글러 이전에 어린이 배우가 있다가 어린이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레이첼 지글러가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이첼 지글러를 따로 보면은 아름다운 배우지만 여기서는 머리를 싹둑 자르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스럽게 예쁘지 않았어요. 특히 갤가돗과 비교하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라이너는 쓰레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레이첼 지글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목숨 걸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내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내 들게 돼요. 레이첼 지글러가 나올 때만 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스토리는 우리가 알던 그대로 진행이 돼요.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작에서는 왕자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는 왕자가 아니라 백설공주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가 도적단의 리더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를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왕자가 나오고 백설공주가 돌아가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옛날 동화의 권력자들끼리의 결합이죠. 이웃나라의 왕자라는 설정 자체가. 근데 여기는 그 국가에서 낮은 곳 그리고 도적단을 할 정도로 무너졌다. 왕비가 들어왔고 그 왕비가 폭정을 했고 그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수준이 낮아졌고 그 삶의 수준이 낮아진 곳에서 도적단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적이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혁명을 위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의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등장시키고 평민 남성과 백설공주의 어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영화의 의도는 정말 잘 익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죠. 중반부로 넘어가는 과정은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백설공주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유튜브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한 표현을 쓸게요. 빠은 영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 자체, 메시지 자체가 애초부터 너무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작금의 감수성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그런 작품들. 원전 백설공주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원작의
전 자체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여왕은 겔가돗은 거울을 보고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는데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 누가 더 아름답냐 했을 때 거울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럼 알겠어. 그래서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여기서는 관객들도 속는단 말이에요. 겔가돗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 예쁘다는 거는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죠. 외모가 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 보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원작대로 가는구나. 원작대로 가는데 겔가돗을 그렇게 예쁘게 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백설공주가 왕비보다 예쁘다고? 그거를 믿으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게 영화가 진행이 됐어요. 왜냐면 모든 것은 마지막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왕비가 죽이러 보내고요. 사냥꾼을 죽이러 보내고 사냥꾼은 죽이지 못하고 왕비는 화가 나고 사냥꾼을 가두죠. 너한테 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칼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칼이 있으면 뭐하냐?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백설공주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백설공주가 이제 숲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일곱난쟁이를 만나는 것까지 원작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난쟁인데 일곱난쟁이의 CG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덤벙이 캐릭터도 나름대로 잘 묘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겠고 덤벙이 캐릭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백설공주가 스토리상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동화의 실사라고 하지만 너무 컨티뉴이티가 잘 안 맞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숲속에서 굴렀어. 근데 다음 장면에서 깨끗해. 물에 분명히 빠지고 막 이랬는데 뽀송뽀송라든지 분명히 덤벙이가 머리에 음식물을 쏟았어요. 모자가 있는데 쏟고서 털면서 나갈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어. 스프 같은 게. 근데 분명히 백설공주가 금방 따라 나가거든요. 따라 나갔는데 이미 거의 다 없었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돈을 들인 작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4천억 원 정도 들인 0.4조 원을 들인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영화에서 이게 좀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일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작게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썼겠죠. CG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썼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스케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스케줄이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뭐지? 아무리 동화라지면 이거 소꿉장난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물론 과거 중세의 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이렇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적어요. 왕국에서 일하는 모든 병력을 다 모으면 한 10명쯤 돼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수는 없어. 그 정도 멤버야. 팀 나눠서 5대5로 농구밖에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숫자다.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맞아요. 중세시대 때는 이웃집 벤 아저씨가 전쟁 나면 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국인데 왕이 있는데 기사가 한 명도 없어. 기사가 없어. 물어보면은 물론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장면에서 원래는 뭐 빵집 하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무꾼이셨잖아요. 농사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는 없나요? 쌍무적 계약 관계?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직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국왕이 병력을 가져갔다고 해도 왕국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모두 농부나 이런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기사 서운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사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퀄리티가 보면서 이건 너무 아니다. 전투 장면도 뭔가 새로울 게 없고 너무 뻔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래, 춤 이 부분에서도 디즈니 클래식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알라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알라딘의 노래들은 지금도 제가 가끔씩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인 건 맞아요.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면에 라이온킹 같은 경우는 노래가 실패했잖아요. 비욘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곡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죠. 알라딘은 스피치리스 엄청나게 성공했었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백설공주의 노래는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좋은 넘버들인가?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쏙쏙 들어와 박히나? 인상적이어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백설공주에서 보여줬던 뮤지컬 장면들은 디즈니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디즈니 클래식의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장면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다. 뮤지컬 장면도 아쉬웠고.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지금 뭐냐면 앞부분의 줄거리도 잔머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이첼 지글러가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 부분의 컨티뉴이티도 좀 안 좋고,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전투 장면도 안 좋은데 뮤지컬 장면도 망쳤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구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과를 먹는 장면으로 이제 건너뛰읍시다. 독사과를 먹습니다.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병력을 보냈는데 백설공주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나섭니다. 일단 여기서 설명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았어요. 병사들이 가서 싸웠는데 그 병사들이 싸울 때 백설공주를 지켜주는 그 도적단들이 맞서서 싸웠지만 그 도적단 애들이 너무나도 오합지졸이야. 그리고 뭐 나는 뭐 석공을 백발백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석공사수 있잖아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마지막에 한 건 하겠구나라는 클리셰를, 거의 플래그를 세워놓고 있죠. 마지막에 한 건 할 예정. 이런 클리셰를, 플래그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 대놓고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눈으로 보기에 너무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백설공주를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금방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비가 친히 직접 독사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과를 직접 가지러 가야 되지? 백설공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곱 난장이들이 굉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일곱 난장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병사를 보내서 잡아오면 끝나는 것을 독사과를 가지고 가는가 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가는 장면, 그리고 노인으로 변하는 장면이나 그녀를 꼬시는 장면들은 뭐 그럴듯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게 원전을 좀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여러 번 죽이려고 해요. 여러 방법으로 독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한 2번 정도 그 전에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설공주를 몰래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죽여도 되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쉽고, 독사과를 먹고 죽었죠. 이것도 원작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작에서는 백설공주가 많은 분들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헷갈리고 있어요. 슬리핑 뷰티와 헷갈리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누워있을 때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면 깨어나요. 근데 백설공주는 어땠냐? 백설공주는 그 사과를 먹었어. 그 독사과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관이 나가요. 관이 나가고 왕자가 이제 너무 슬프다 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을 놓쳐요. 꽝 부딪히면서 백설공주가 사과를 토해내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럴 수가, 살아났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키스로, 그것도 왕자의 키스가 아니라 평민 도적의 키스로 깨어나는 백설공주가 됐어. 여기서부터 키스로 깨어나고 갑자기 연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어떤 레미제라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떠오르게 만드는, 몸에 빨간 옷을 두르고 이제 모두가 그녀에게 반응해서 혁명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는 역시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백설공주가 나섰을 때 그 백성들이 백설공주를 따르게 될 만한 어떠한 개연성이라든지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백설공주의 뒤를 따라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비도 나름대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백설공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해요. 게다가 초반에 도적남자가 백설공주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 왕국의 백성들은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이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백설공주는 지난 몇 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의 뭐 소문도 들리지 않았던 하녀처럼 살고 있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한테 백성들이 감화되고 백성들이 백설공주를 지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일말의 여지라도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혀 없다. 백설공주가 뭔가 왕비의 잘못을 고한다든지, 혹은 왕비의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서 병력을 모으고 있다든지, 이런 소문이라도 돌아야, 그래야 백설공주가 왔을 때 백성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아무리 동화라지만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길을 열어줬다 라는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데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답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죠.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죠. 하나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미 발단 부분부터 복선을 깔아놨었기 때문에 뭐 그걸 회수하는 장면이다라고 해서 좋게 볼 여지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투 장면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석공 쏘는 것도 그래 지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투라고 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물론 동화니까 없었다고 하지만 전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덤벙이를 비롯해서 7난장이들이 딱 자리 잡고 서 있는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 하찮았고요. 물론 하찮아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울아 누가 세상에 가장 아름답냐 막 이 얘기했을 때 그 거울이 왕비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아름다운 거는 가죽, 피부가 아름다운 것이고 백설공주는 마음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레이첼 지글러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설득력이 없었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좋죠.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외형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낡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신동엽 시인이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쳤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달걀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알맹이가 본질이고 껍데기는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옛날에는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본질이 현상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껍데기에 우선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도 죽어요. 그런 거잖아요. 껍데기가 있어야만 알맹이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는 변화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만이 중요하다. 영혼만이 중요하다. 정신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거의 이야기다. 사람은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몸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면도 나의 본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의 본질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나의 어떤 외적인 측면. 물론 타고난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낡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걸 위해서 내면만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용서되고 좋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백설공주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이거는 시대착오가 딱 맞아요. 저한테 백설공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시대착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 2025년에 나올 만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PC적인 부분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영화를 너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PC 얘기를 잔뜩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화 자체를 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디즈니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IP 중에서 백설공주, 물론 백설공주가 디즈니의 IP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었던 과거 1930년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의 그 영광이 있고 마치 그것이 디즈니의 시작이었다. 시작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백설공주를 만들었을 거고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임밸류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디즈니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야 다른 작품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즘 디즈니가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디즈니 작품 중에서 볼만한 게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망치고 있어요. 사실 디즈니로 가고 나서부터 마블이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디즈니는 자기들 자사의 작품들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아먹는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작품에 메시지 담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담겨야죠. 그래야 작품이죠. 그거는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작품 안에 담겨 있어야지 메시지에 작품이 담기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디즈니가 계속해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그리고 대중의 급기야 외면을 받게 되는 이유는 메시지 안에 작품을 담으려고 해요. 이거 선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의 작품을 담게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예술작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프로파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이념, 메시지 이걸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술이 몰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상업적인 예술보다 훨씬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설공주 리뷰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물론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해서 제가 얼굴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분들이 많겠지만 백설공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모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여튼 백설공주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했고요. 2점 정도면은 뭐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백설공주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